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는 매 10일 단위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 자료는요, 전 세계에서도 이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속하게 발표되는 자료다 보니까, 자,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 자료를 여러 가지 선행 지표 성격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자, 오늘도 그 자료가 발표됐는데, 자,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한국의 상장사 중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겠구나. 즉,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내년엔 성장주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수출 통계를 보다 보면요. 내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공식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도 학술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자, 그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2021년의 증시에 대한 큰 그림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관세청의 수출 통계가 매 10일 단위로 발표되고, 어제가 11월 10일이었으니까 오늘 뭐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달 뒤에 발표할 텐데 우리나라는 10일 지나면 바로 다음날 발표합니다. 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엑셀 자료를 만들어서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가운데 약간 청색으로 반전시킨 블록, 이 영역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두 자릿수로 급감했던 그 시기입니다. 4월, 5월은 특히 심각했죠. 20%대 수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해서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더니 9월부터는요, 아예 수출이 성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단위로 1단위 수출 평균치로 감안해 봤을 때 전년 대비 12%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까? 한 7, 8개월 전에 와, 이거 뭐 전 세계 난리 나네,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출 급감이 발생했는데, 자, 이제는 턴어라운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턴어라운드 이미 진행되긴 했지만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완성되고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겠죠. 백신이 보급되는 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1년 되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만성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 죽느니 굶어 죽는 게 더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최근에 이제 경제 회복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난 봄에는 대책 없이 손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뭐 도시 폐쇄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백신이 있든 없든 경기 회복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수출은 더 빨리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수출 회복이 있다면 2020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의 수출 실적은 턴어라운드, 기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 수출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내년 2020년의 수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2018년 수출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한다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시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11% 감소했어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기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출이 11% 감소했었고, 2018년에는 수출이 5.5% 증가하긴 하였지만, 자, 그때쯤부터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우리의 수출이 2019년 혹은 2018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현재까지 예, 수출 통계가 나온 것이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죠. 올해. 자, 이 자료하고 2021년의 수출을 자, 만약에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으로 하나 가정하고, 또 하나는 2018년 수준이 2011년의 수출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수출 증감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올해 4월과 5월 달에 수출이 급감했었기 때문에 2019년 수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 정도만 회복이 되어도 4월, 5월 달에 수출이 30%대, 2019년 수준까지, 2018년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45%대 엄청난 수출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 2019년까지 만약에 2021년, 발음이 좀 꼬였네요. 2021년 수출이 19년 수준까지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10월까지 8.8%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2018년 수준까지 회복되게 된다면 2021년 수출은 20%대의 엄청난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보복 소비라고 하죠.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가 소비를 못했어, 한풀이 하듯이 내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 2018년 수준까지 수출이 다이렉트로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정도 증가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관세청이 10일 단위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수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출 증감률의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면 한 5%잖아요. 이 정도가 상장사 매출 증감률로 반영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5% 정도. 자, 올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얼추 비슷한 수준의 분기 매출 증감률이 상장기업 전체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특히 2분기 때는 수출이 20%대 급감하니, 자, 2분기 때 기업들의, 상장기업들의 매출액이 내수기업 아니면은 한 10%씩 감소했던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20년을 지나면서 기업들 정말 어려웠죠. 기업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용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기억을 일단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수출 증감률의 절반 정도가 상장사 매출의 증감률로 반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기저효과 속에 수출이 8.8에서 21.5% 증가한다면 기업들의 매출은 요거의 대략 절반 정도인 5 내지 10%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같은 100억의 매출을 했다. 예년 같으면 90억을 비용으로 썼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 감소 속에 매출이 90억이 돼서 비용을 90억 그대로 썼다면 순이익은 빵원이에요.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뭘 합니까? 비용 절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용 절감 노력해서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할까요? 한 70억까지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90억 매출에 한 20억 순이익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예년 수준으로 만든다면 한 80억 정도 줄여서 10억 정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 다시 증가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게 돼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원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비용은 줄어들었죠. 순이익은 매출은 100억으로 다시 원복된다면 순이익은 20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전년도에 순이익이 10억이었는데, 자, 비용 절감으로 매출이 다시 늘어난 2021년에는 순이익이 더블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지만 순이익이 폭증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느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헉 하고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게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초과이익 모형이라고 해서 림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식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쉬운 부분만 따내서 적정 PBR 간단식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ROE를 요구 수익률, K2로 나눈 값인데, 괜히 어려워지죠? 그냥 ROE 나누기 K2,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회사가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올해 이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2%예요. 2%면 이건 이게 수치입니다. 어쨌거나 2% 수준이었는데 이 회사의 요구 수익률이 8%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적정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은 0.25배입니다. 그런데 2021년의 순이익이, 자, 매출액이 싹 늘어나니까 내가 20년에 정말 우리 회사가 비용 절감을 열심히 해서 순이익이 늘어났더니 매출이 늘어났더니 그게 그대로 순이익으로 들어왔네. 20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5배나 증가하네. 이런 일들 내년에 비일비재하게 쏟아질 거예요. 결국 ROE가 1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PBR 레벨이 1.25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또 경기가 좋아질 때는요,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요구 수익률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거의 단기 채권 수준까지도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서 6%까지 낮아졌다? 그럴 경우에는 PBR이 1.67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올해 PBR이 0.25배가 적정한 수준이었던 기업이 내년에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에 순이익이 5배씩 증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엄청난 순이익 증가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PBR 레벨은 1.25배로 늘어날 텐데, 자, 이 정도 수준이면 PBR은 주가를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가 5배 가까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조금 약간 제가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자, 적어도 이 회사의 순이익이 갑자기 늘었다. 그래서 4%가 됐다. 그럼 적정 PBR이 0.5배가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올해는 0.25였지만 0.5배가 됐다? 그러면 주가가 2배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년에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많은 종목들에게 관찰이 될 겁니다. 왜냐? 모든 종목들이 성장주 반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깊이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이거야, 그 느낌이 드신다면 2021년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로켓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말에 90차 정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저의 정기 세미나 매달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달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온라인이지만 벅적벅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기 세미나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 방법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자, 저희 정기 세미나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길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하신다면 2021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유레카를 다 함께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